내가 매입한 금액의 80%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사고가 생기거든요. 그럼 이걸 사전에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? 자,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걸로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, 신축 사업을. 네.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, 대표님께서 이 신축 사업할 때 토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, 확인해야 될 거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,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많은 분들이 신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나 얼마를 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. 오늘은 좀 세부적인 거, 구체적인 거, 네. 실무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, 생각을 감사합니다.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토지를 계약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네.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토지를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일주일 안에. 네.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를 찾는데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토지를 계약하고 나면 완전 팍 퍼져가지고 딱 풀어지죠. 긴장이 예, 딱 끝났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. 이제부터 시작. 심지어 토지 계약하는 거고 이제 막 그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큰일 납니다. 그랬다가는.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해야 되는 세 가지는 일단은 가설계를 꼭 해보셔야 돼요. 가설계요? 예. 가설계를 임의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. 여기서 그 가설계를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. 이거 좀만 예. 더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가설계가 어떤 의미인지. 예. 가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빌라처럼 분양을 하는 거라 그러면 세대수 기준은 빌라라고 하면은 투룸이 있을 수가 있고 쓰리룸이 있을 수 있는데 네. 투룸이라 그러면 40제곱미터 기준 그리고 쓰리룸이라 그러면 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네. 몇 개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설계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죠? 설계사무소에 그렇죠. 예.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좀 줘야겠죠? 예, 맞습니다.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. 이거 아까워하시면 안 그렇죠. 이거 아까웠다면 큰일 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 가설계라는 걸 받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이 가설계는 여기서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표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완성을 할 수 있다.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. 활용 점정. 그래서 돈을 들여야 되네요. 그죠? 예. 가장 중요하고. 뭐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00만 원 받는 데도 있긴 하지만 네.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. 네. 가설계 정말 중요한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출인데요. 네. 대출이 요즘에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계속 해줬던 데가 네. 안 해주는 경우도 맞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룸 건물을 짓는다 하면 땅값만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네. 보통 자기 투자 자금 자체가 에쿼티라고 하는 네. 투자 자금 자체가 5억 뭐 많아도 7억 이 정도 되거든요. 이건 뭔 얘기냐면 땅값도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예. 땅값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네. 땅을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확인을 안 해놨어요.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. 그러면은 결국에는 잔금을 못 내게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. 이 대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놓치시는 게 네. 있는데 신축 사업을 할 때 토지비의 80%가 대출이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 수익률표에 집어넣어 보게 되면 땅값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 동네에 뭐 북도로를 끼어 있고 좀 위아래로 길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네. 평당 2,500만 원, 3천만 원이 되더라도 네. 수익이 뭐 100% 이상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. 있거든요. 네. 그럼 3천만 원이어도 수익이 나.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. 100평이어가지고 30억이다. 근데 그 동네에서는 2천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는 2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줘 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매입한 금액의 80%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30억에 80%인 줄 알았는데 20억에 80%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이게 사고가 생기거든요. 그럼 이걸 사전에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? 은행에 확인을 하시면은 네. 탁감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걸 토지 계약 전에 해야 되는 거죠. 내가 현금 흐름을 맞출 수가 있는지. 네. 이거 너무 중요해요. 이거 못 맞추면 계약금 다 날라갑니다. 네, 그죠?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무상담인데요. 세무상담? 이거 왜 필요한 거죠? 세무상담? 세무상담은 워낙에 세금이 지금 복잡하셨으니까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개인으로 들어갈 건지 개인 사업자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갈 건지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세무사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부분에 체크 안 하고 했다가는 체크하고 내가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거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정리하면 토지 신축 사업시입니다. 신축 사업시
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, 그 수익률표 아까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걸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? 가설계. 돈이 좀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거 50만 원, 100만 원 아끼자가 매덕 날아갈 수 있어요. 네, 그다음에 대출. 내 돈을 다 갖고 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보면 뭐 80%가 된다다, 70% 된다르다 했다가 그거 믿고 한다 큰일 난다는 거죠. 그래서 미리 대출 기간하고 계약 전에 나 이거 계약할 건데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세무 상담. 개인으로 할지 사업자로 할지 아니 이제 법인으로 할지 또 내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니까 이걸 이제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